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속성, 바이러스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이 유전 정보 또 언어의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 바이러스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바이러스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에 이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정보를 이동시키고 또 변이를 일으키고 또 숙주의 변이를 일으켜서 숙주의 병원성을 또 전달하고 숙주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와 언어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심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유전 정보는 이렇게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 유전 정보가 RNA로 또 RNA가 단백질로 정보의 이동이 있습니다. DNA는 RNA로 바뀌는 걸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하고요. 또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걸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합니다. DNA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으로 돼 있어서 세 개의 염기 조합으로 하나의 코돈,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해서 하나의 문자, 언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DNA 또는 RNA 염기 언어 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GTC 네 개의 문자가 세 개가 하나의 이제 단위가 됩니다. 코돈이라고 하는 단위.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AUG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는데 실은 이게 이제 시작 우리가 말할 때도 뭐 일기를 쓸 때도 오늘은 또는 뭐 우리가 시작점이 있잖아요. 시작하는 게 이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부터 이렇게 번역이 시작됩니다. 자, RNA의 요 중요한 AUG, DNA는 ATG가 되고요. 두 개의 문자가 염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NA에서 RNA,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정보가 이렇게 이동하는 중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조율을 할까요? 64개의 유전 암호가 생성됩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얘네들을 다 세보면 64개가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스탑입니다. 스탑. 멈춰라. UAG, UAA, UGA. 스탑 코돈, 스탑 암호는 아미노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실은 64개가 아니라 61개의 유전 암호 64개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코드하지만 실은 61개가 아미노산을 코드하고요. 또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존재합니다. 알라닌, 아르기닌, 뭐 아스파라긴, 점점점에서 발린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라이신, 뭐 이런 RNA 아미노산들이 있죠. 뭐 이런 대표적인 아미노산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진화론에서는 이거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암호는 64개인데 왜 아미노산 20개? 그냥 유전 암호도 1대1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 PH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암호가 두 개나 있습니다. 또 세린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개나 있습니다. 굳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요 세 번째 염기가 달라지면서 다른 암호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요 암호들이 네 개가 달라도 똑같은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요 정보가 이렇게 단백질, 눈에 보이는 물질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정보, 보이지 않는 정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발현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죠.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너는 방주를 만들고 이런 사이즈로 300규빗, 뭐 50규빗, 30규빗 뭐 사이즈로 또 창문을 한 규빗을 내라 라는 명령이 있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이제 명령이 DNA라고 한다면 이 명령대로 그 명령을 준비하는 과정,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 정보가 또 필요하죠. 준비하는 과정. 마치 m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그 주변 뭐 tRNA 그리고 또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들이 두 번째 과정이고 실제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방주를 제작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요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로고스, 법칙이다. 정보다.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표현, 발현된 것과 유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이해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논문에 조금 특이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포지션 디펜던트 펑션에서 점점점 인간 서열의 특이적 전사인자 위치 의존적 기능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전사를 도와주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DNA에서 RNA, RNA에서 뭐 아미노산으로 만들 때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요 전사 인자가 DNA에 달라붙어서 RNA로 만들어지는데 인간 서열의 특이적 전사 인자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문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 이 논문과 비슷하게 요 DNA는 문법이다. 그냥 문법이 아니라 스파셜 그래머, 공간적 문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유전자 발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도 말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지고 또 예를 들면 또 띄어쓰기를 안 하면 우리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처럼 공간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다.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1차원적인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게 이제 1차원적인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1차원 정보라면 2차원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부위에 DNA의 한 부위에 전사인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사인자는 요 유전 정보 뭐 ATGC, CCG, CCAA, TAC 요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요 정보에 이 전사인자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인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RNA로 전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자입니다. 요 전사인자가 다른 위치에 달라붙게 되면 요 아까 CCA, CCA였나요? CCG, CCG가 아닌 다른 부위에 달라붙게 되면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치에 의존한다는 거, 아까 논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전사인자가 역할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걸 공간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프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요 위치가 전사인지가 달라붙는 또 암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중 암호. 듀온이라고 하는데 또 삼중 암호가 있습니다. 아까 코돈 우리 세 번째 염기가 뭐 어떤 거는 네 개나 이렇게 존재한다. 뭐 ACG를 볼까요? ACG 보면은 스레오닌이라고 하는 거는 ACG만 있는 게 아니라 ACC, ACU, ACG
ACA,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학자들이 이건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코돈의 세 번째 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요 논문도 나왔는데요. 세 번째 코 유전 암호의 요 중복성은 트랜슬레이션의 포징, 멈춤을 유발한다. 가능하게 한다. 실은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염기가 세 번째 그 A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스레오닌이 하나만 쓰는 이유는 다른 걸 쓰게 되면 모양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쓴다라는 것은 얘가 포징 멈춰야 이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삼중 암호의 원리입니다. 삼중 암호. 우리가 이 암호가 1차원적인 암호가 아니라요. 이중 암호, 삼중 암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유전자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이 암호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또 이 암호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암호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의 원리, 암호를 바꾸는 정보의 원리입니다. 그 워너 기프트라고 하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혼자 흥분을 한 것 같아요. 혼자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막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서 성대를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아, 원래 목소리로 좀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이 파장이 굉장히 졸린 파장이어서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은 파장으로 했는데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라는 이 책에서 보면은 정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암호가 있고 신호가 있고 이 정보의 내용, 의도된 목적이 있다. 이 목적대로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보의 생산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정보를 해독하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는 것, 의식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의 정보, 또 우리 생명체의 정보가 있다라는 것은 정보를 만든 또 발신자, 또 의식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지적인 어떤 지적 설계를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